언어 장벽을 하나를 깨고 나서 느껴지는 그 쾌감을 알고 나면 진짜 완전 새로운 우주가 열린다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나서 우리가 한 번의 인생을 선물 받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하나의 인생을 사는데 언어를 2개 하고 3개 하게 되면 나한테는 2개, 3개 우주가 있는 거예요. 맛을 들이면 세상에서 외국어 공부만큼 재미있는 게 없어요.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의 저는 조선에듀 방종인 편집장입니다. 살다 보면 많은 장벽에 부딪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외국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외국어 공부에 대한 고민은 자녀 교육에까지도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실 분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작가, 강연가, 유튜버, 여행 작가 여러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1세대 N잡러라고 다들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무엇보다 언어 덕후라고 제 스스로를 칭하고 있는 손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5개 국어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놀랐거든요. 각각의 언어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시게 되셨는지 계기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를 먼저 짚고 넘어가면 제가 여러 개 언어를 한다고 하면은 대부분 어릴 때 아주 심한 조기 교육을 저희 부모님이 시키셨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이렇게 생활한 기간이 길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충분히요. 근데 전혀 아니고 전 중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알파벳을 배우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토종 한국인으로서의 교육을 그대로 받은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 거쳐서 영어 공부는 그때부터 한 거고요. 스페인어를 하는데 스페인어는 제 대학교 때 전공이었어요. 프랑스어를 조금씩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도 비기너에서 넘어가지를 못하고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 정도로 있다가 30살이 훨씬 넘어서 파리에 가서 살게 됐는데 이 프랑스라는 나라가 가서 한 6개월 있어 보니까 매력적이에요.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제대로 이 나라를 이해하려면은 언어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다 그때 이제 언어 공부를 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 언어 공부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의 버킷리스트가 뭐지? 이렇게 적어보니까 이탈리아어를 배우는 게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탑순위에 있었어요. 그게 꿈이었는데 내가 잊고 있었구나 그 생각을 하고 이태리로 건너갔어요. 그거는 불과 3년 전의 일입니다. 언어를 굉장히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언어의 장벽을 좀 깨면 어떤 일이 좀 벌어지나요? 그냥 외국어를 배운 삶과 외국어를 배우지 않은 삶은 아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어디 여행 가서 말이 통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의 기회가 말도 못하게 일단 증폭을 하고요. 잡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일의 기회가 지금 대한민국이 무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언어 장벽을 하나둘씩 깨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전 세계로 넓어지게 되잖아요. 한 번 태어나서 우리가 한 번의 인생을 선물 받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하나의 인생을 사는데 언어를 2개 하고 3개 하게 되면 나한테는 2개, 3개 우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맛을 들이면 세상에서 외국어 공부만큼 재미있는 게 없어요. 느껴보고 싶네요. 그래서 작가님 그 유튜브를 보면 다계국어 하는 친구들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팁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다계국어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외국어를 어쨌든 마스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점은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포기하지 않느냐 아니냐. 포기하지 않는 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그 어떤 나의 능력, 한계치,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완벽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거를 받아들이는 자세. 전제하고. 네. 환상을 지워야 돼요. 저 갑자기 내일 내가 완전히 미국 사람처럼 말을 하면서 불가능하죠. 유엔에 가서 연설할 거 아니잖아요. 요즘에 외국어를 잘하는 분들이 많아서 외국어 공부법들이 유튜브에도 넘쳐나잖아요. 네. 그 중에서 뭐를 나한테 맞는지 선택하고 이런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맞아요. 거기서의 기준, 그 폴리글롯은 어떻게 선택을 하는 건가요? 사실 여러 가지를 다 테스트를 해보고 나에게 가장 효과적인 거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맞는 언어 학습법이 뭔가 이것을 열심히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부모만큼 아이를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관찰을 많이 하시고 억지로 무엇을 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아이가 그냥 재미있게 놀게 만드시면서 얘가 어떤 거를 잘 받아들이는지 그거를 관찰을 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언어적으로 좀 자유로움을 100일을 좀 강조하시더라고요. 시기적으로는. 이 100일이 어떤 의미인가요? 100일 만에 갑자기 언어 달인이 되는 건 아니고요. 아, 저는 한 1년, 2년은 걸릴 거라 생각했는데 100일을 강조하시더라고요. 최소 1년, 2년 사실 평생 그렇죠, 가는 평생. 일이에요. 예. 평생.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애프터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이제 나의 숙제로 안고 가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00일을 이야기한 것은 언어 공부는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평생 자기 혼자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마치 운동하는 것처럼 평생 선생님이 옆에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부모가 옆에서 끝까지 뭔가를 다 조언해 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자립해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 기초를 다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언어 공부를 내가 알아서 계속해서 좋은 소스를 찾아서 또 여기를 채워나가고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즐기면서 또 더 배워나가고 또 다른 언어를 확장하고 이런 게 가능하려면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게 있고 기초 힘이 필요해요. 네. 홀로서기를 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데 100일이면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럼 100일은 좀 어떻게 채워야 되나요? 시기별로 네. 구체적으로 투자를 하면 좋은지. 1년이라고 하면 너무 막연한데 100일은 사실 어머님들도 많이 현실 가능하다고 보실 수도 있거든요. 맨 처음에 하셔야 되는 일은 듣기입니다. 듣기. 네. 듣기 말하기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원리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아기들이 태어나서 언어를 처음에 어떻게 배우는지 한번 관찰했던 그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애들이 어떻게 하나요? 계속 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계속 들리는 거잖아요. 24시간 동안.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얘는 듣고 있죠. 그리고 또 엄마가 계속 말해주죠. 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 아이는 듣고 그걸 표정으로 읽으면서 이제 배웁니다. 그 음가도 하나씩 하나씩 귀에서 이제 구분하기 시작하고요. 그런 과정들이 있고 나서 옹알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단어를 정말 수천 번씩 이야기하다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어를 공부라고만 생각하고 어떤 태스크로 받아들이는데 익숙해서 마치 수학 공식에 대입하듯이 문법을 공부해서 거기다가 대입해서 뭔가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언어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정말 수많은 세월 동안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녹여져서 누군가와 소통을 하는 도구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공식에 대입해서 뭐 기계가 번역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생각하는 거를 뇌에서 여러 번 단계를 거치지 않고 내뱉고 남이 하는 말을 공감하고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귀를 띄게 하고 입을 트는 일입니다. 정말 저를 믿으셔도 돼요. 진짜 거짓말 같아도 계속해서 외국어를 듣고 있으면 그게 들리거든요. 그럼 작가님 그게 어떤 거에도 상관이 없나요? 나는 그 외국어에 대해서 완전 몰라. 그러면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다 들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근데 그거는 진짜 본인의 자유대로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저 같은 경우는 막 섞어요. 아주 쉬운 단어들을 막 얘기해주고 노래 부르고 막 이런 아이들이 그 볼만한 그런 컨텐츠도 애니메이션이라든지 틀어놓고 계속 하루 종일 틀어놓는 거예요. 내가 외국 가서 살게 됐다고 내 뇌가 착각할 수 있을 정도로 하루 종일 그걸 틀어놓고 샤워하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다 합니다. 운전할 때도 계속 그걸 듣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뭐 그 언어로 된 강의도 듣고요. 그리고 또 영화도 계속 틀어놔요. 근데 신기하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내가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 소리가 구분되어 들리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소음으로 들리기 시작하던 게 구분이 되어서 들려요. 제가 그 프랑스에 살 적에 언어랑 완전히 담을 쌓은 선배 한 분이 놀러 왔어요. 근데 그 옆자리에 태우고 제가 남부지방 여행을 했거든요. 내비게이션 켜고 다녔는데 2주 정도 지났는데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말을 따라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불어를. 그러면서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반복 학습을 해서 귀가 열리는 거는 정말 신기할 정도이기 때문에 우선 처음에는 듣기 훈련과 들리는 거를 그냥 무조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따라하는 절대로 언어 공부가 문법을 하고 읽기를 했다고 해서 아 요거 맞췄으니까 그 다음에 말하고 듣는 게 자연스럽게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정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토익 990점 맞은 사람이 말하기 못하는 분들 너무 많이 주시잖아요. 못해요. 정말 그런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별도가 아닌데 별도라고 생각하고 공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틀어놓고
계속 보시고 옹알이 하는 아기가 됐다 생각하고 그냥 무조건 되든 안 되든 자꾸자꾸 입을 움직이는 상태에서 처음에 한 달 정도면 문법을 마스터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문법이라는 거의 그 원리 자체가 만약에 문법이 100가지다. 그럼 그 중에서 기본 문법은 20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이게 더 심화된 문법 내용인 거예요. 문장을 만들어도 더 복잡하게 만들고 한국말은 뭐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요? 그렇지 못.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욕심을 줄이시면 처음에 100개 중에 20개 정도 되는 기초 문법을 그때 완전하게 이해하시고 아 요런 것만 안 해도 실수 안 할 수 있다. 100일 중에서 처음에 3분의 1은 문법을 기초를 다지면서 귀를 열리게 하고 그리고 입을 열리게 하는 거기 집중을 하시는데 문법은 집을 짓는 걸로 치면은 기초 그 뼈대를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는 공부를 하면서 중요한지 몰라요. 어느 정도 기초를 다진 다음에 실력을 높이고 싶을 때 업그레이드 하고 싶을 때 문법 기초가 없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속도가 안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단계에 돌입을 하면은 자꾸만 많이 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토막토막 되는 것들을. 그러니까 듣는 콘텐츠도 다양한 거를 들어보고 그다음에 단어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어휘를 확장시키고 말하기도 정말 짤막짤막한 뭐 쉐도잉의 방식도 있고 패턴 학습도 있고 이런 것들을 뷔페 가서 요리 먹듯이 나에게 맞는 거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저것 열심히 많이 해보시고 매일같이 조금씩 꾸준하게 습관화를 시키는 과정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3단계의 마지막 마무리하는 시점에 네, 가게 되면은 이거를 조금 더 심화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아, 외국어는 혼자서 그 도전들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슬럼프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슬럼프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꼭 아셔야 되는 게 외국어를 실제로 공부해본 사람 입장에서 슬럼프는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저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좀 멈추면 또 잊어버리고 언어는 배우는 건 오래 걸리는데 잊어버리는 것도 금방이어서 빛의 속도죠. 네. 이걸 계속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언어 공부는 계단식으로 늘어요. 이렇게 실력이 상승하지 않아요. 이렇게 아 지루해 이거 나 못할 것 같은데 아 슬럼프인가 이러면은 그거를 잘 버티면 탁 점프를 해요. 자꾸만 해보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부담을 느끼면 안 되네요. 성인이 돼서 언어를 못 배우는 이유는 한국어로 그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바보같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좀 더 논리적으로 더 복잡하게 뭔가 내 뜻을 전해야 될 것 같고 의견을 어필해야 될 것 같지만 특히 주제가 어려우면 그 레벨까지 가서야 입을 열겠다고 하시면 절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부모님들이 이 채널을 이제 보고 계시면은 실수를 하게 내버려 두셔야 돼요. 야, 너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그 막으시면 안 되고요. 사실 저도 조카가 있는데 지금 조카가 만으로 7살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상당 수준으로 하고요. 정말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갑자기 한자에 몰입이 돼서 자기 아침 저녁으로 앉아가지고 뭐 하늘천 따지 이러더니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5천자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데요. 이 집에 그러니까 저희 동생 집인데 교육하는 방식을 보면은 예를 들면 어른들이 아이들이 유튜브 보는 것도 못 보게 하고 막는 분들 많으시죠. 많이 막잖아요. 근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 내버려줬어요. 그러니까 진짜 꼭 보지 말아야 되는 채널만 조정할 수 있게 컨트롤을 해놓고 나머지는 아이가 알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찾아서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강요하지 않고 이제는 이거를 떼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때라고 하지 않고요. 무조건 서포트를 해주고 재밌어 하는 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게 뭐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게 약간 한국하고 유럽식의 교육 방식이 굉장히 다른 건데요. 우리나라에서의 많은 교육은 저도 그렇게 받았고 사실은 A를 얘가 정말 잘하고 재밌어하고 B를 만약에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부족한 거를 키워주려고 하죠. 근데 절대로 유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특히 프랑스는 애가 더 잘하는 거를 밀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특기가 이제 특별한 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이제 발전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신감이 생기겠네요. 자신감이 생기죠. 그리고 거기서 나중에 이쪽으로 옮겨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에만 집착하는 아이가 되지 않거든요. 부모의 긍정적인 반응은 아이의 성격도 바꾸고 그러면서 그 아이의 재능을 정말 무한으로 발굴하는데 진짜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른도 그렇고 어린이들도 그렇고 내가 뭘 재밌어 하지? 거기에 초집중을 하셔서 그 테마와 그 외국어를 연결해서 배우고 자연스럽게 나를 완전히 그냥 노출시키는 거.
이거를 어떤 학습으로서 앉아가지고 공부해서 논리적으로 1단계 마치고 2단계 가고 3단계 가고 몇 점 받아서 이렇게 해야지 말을 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이런 만화 영화를 너무 좋아하니까 아니면 나는 외국 노래를 듣는 거 너무 좋아해. 나는 살사 춤을 추고 싶어. 그냥 거기에 몰입해서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일단 즐거운 마음으로 그걸 즐길 수 있게 거기서 재밌는 거를 몰입을 외국어로 하시고 그렇죠. 접목시키겠군요. 거기서 하나씩 하나 나는 패션을 좋아해. 그럼 패션 용어를 먼저 배우세요.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앞에서 하세요. 영어 단어 외우고 온몸 암기법 이런 거 하시면 냉장고 문 열고 사과 애플이야 이런 거 하시면 따라합니다 애들이. 개기자 TV